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 그리고 현금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정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만큼 초보분들께선 오늘 마지막 내용까지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총 3차례에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이고 현재 1차 매수까지 완료한 상태죠. 2차 매수 구간의 경우 이 두꺼운 구름대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받고 얇아진 구름대를 돌파해주는 이런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얇아진 구름대를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4시에 긴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이고 또 다음날 18일 새벽 1시엔 메파 블라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봤을 때도 17일과 18일은 구름대 돌파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력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확인되기 전까진 일단 관망하시다가 구름대 돌파가 진행될 경우 그때 2차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진 당분간은 관망 포지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투자 전략은 최근에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복습하는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의 메인 내용은 이 초보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과 현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만큼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투자금도 적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에만 몰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투자 경력이 쌓일수록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닌 이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도 대형주에만 투자하지 않고 소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총이 낮은 종목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초보분들은 무작정 시총이 낮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총이 낮은 코인이나 기업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단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와 잘 맞는 종목인지 상승 가능성은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초보와 전문가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엄청난 인기와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엑시 인피니티도 작년엔 스캠 소리 들으면서 1달러 수준에 거래되는 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메이저 코인이 되었죠. 이렇게 소형주 혹은 중소형주였던 종목이 대형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잘 알아보고 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만 고집을 하기보단 대형주의 비중 50%, 중소형주의 25%, 소형주 15%, 현금 10%의 비율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인들을 추가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 부분이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현금 10%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면 한정된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꾸준하게 투자에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달 월급이나 소득의 일부를 투자에 사용하거나 여유 자금으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이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수익을 보는 구간과 당장은 수익을 못 보지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상승장에선 누구나 수익을 보고 굳이 추가 현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하락장에선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자, 여기서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럴 때를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금이죠. 자, 결국 시장의 승리자는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오랫동안 존버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락에 버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여유롭지 않아서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고 매달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선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투자 공부도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꼭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거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거치신다면 그땐 정말 큰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